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게 감사하고 싶다면서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4년 만에 백악관을 탈환해 다시 4년간 미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서부 시간 오후 1시에 승복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쟁 상대였던 공화당 측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업체들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빙이라는 조사 결과를 잇따라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개표 직후부터 줄곧 우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간의 여론조사가 부정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샤이 트럼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망신을 당했던 업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백인 여성을 뜻하는 히든 해리스에 주목했다가 또다시 헛다리를 짚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월하게 2기 내각을 출범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게 됐습니다.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는 향후 2년간 견제 없는 절대적 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전체 100석 중 34석을 새로 뽑는 상원 선거에서 최소 3석을 추가하며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보유한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역전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435석 전원을 선출하는 연방 하원 선거에선 6일 오전까지 아직 어느 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 입성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뉴저지주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한인이 연방상원 의원에 당선된 것은 김 의원이 사상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 40지구 연방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영김 연방하원 의원이 득표율 10% 이상 격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를 통해 3선에 도전하는 미셸 스틸 현 의원은 개표율 66% 보이는 가운데 52.5% 득표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무료 음악, 교육과 악기를 지원하는 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가 주류사회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KCBS 뉴스는 드래곤 김 파운데이션의 음악교육 활동을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드래곤 김 파운데이션의 설립자 데니얼 김은 과거 자신의 아들이 가족 캠핑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아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기리기 위해 단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악교육과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는 따로 시간과 재정적인 지원이 어려웠는데 드래곤 김 파운데이션의 프로그램은 자신에겐 축복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김 설립자는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보며 큰 기쁨을 얻는다며 계속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담회문 발표와 기자회견은 서부시간 오늘 오후 5시부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오늘 담화문 발표는 20분을 넘지 않고 1시간 반 이상 취재진과 끝장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방식과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했던 쇄신 개각 단행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즉각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혜경 씨는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고발하고 8번째, 지난달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뒤로 4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애초 강혜경 씨 측이 김영선 전 의원 회계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잡힌 일정이었는데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방식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느라 조사가 예정보다 길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강 씨를 상대로 주요 의혹들에 대해 거듭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명 씨의 한 측근은 명 씨가 구속까지도 염두에 두고 소환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3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